일단은 전기력 얘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힘이 있거든.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언제 나오냐면 전하를 띤 입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전하도 익숙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기력 성질을 띠는 원인인 거라. 우리가 전자는 음전하 띈다. 원자력은 양전하 띈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띈 거 전하를 띤 입자. 요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면 전기력인 거라. 그런데 이 전기력은 전하 자체가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다 보니까 전기력은 두 가지거든. 어떤 력이 있냐면 일단 종류로는 인력, 청력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당연히 다를 거니까 당기고 플러스끼리와 또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낸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종류는 그러하고 요건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부호로 표현할 거다. 부호로. 근데 플러스 x라든지 마이너스 x라든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보통 x축 상에다 두고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할 거다. 부호로 방향을 표시할 거니까 요거는 별개. 그러면 힘의 방향도 있고 힘의 크기도 있어야 되거든.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단 공식은 F는 뭐라고 하냐면 R제곱분의 K, Q, Q' 이렇게 이야기해. 요때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 거다.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와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R만큼 떨어져 있다. 우리가 옛날에 중력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거든. 모든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져. 그래서 R제곱분의 K, QQ.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이 비유를 해서 얘기해 줄게. 만약에 발에 여기에 플러스 2쿨롱짜리가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쿨롱짜리가 있어. 그러면 플러스 2쿨롱짜리와 마이너스 4쿨롱짜리가 얼마의 거리를 두고 있느냐? R 거리를 두고 있대. 그럼 만약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할게. F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 얘들 둘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R만큼 떨어져 있던 걸 거리를 2R만큼 멀리 치워. 그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 F인지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 되겠죠? 그러면 전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거리만 변하니까 거리 2배면 분모의 2배 제곱. 그치? 얼마가 될 거다? 4분의 1F가 될 거다. 이렇게. 됐겠나?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 맞지? 이거 자체 이제 활용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은 요만큼인 거라. 요만큼인데, 전기력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 전기력 측정하는 기구. 자, 어떻게 생겼냐면, 요 그림은 안 그려도 좋겠다. 자, 발에 전기력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원통형처럼 통이 있어. 통이 있고 길쭉하게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앞에 뒤에 구슬이 2개가 있는 거야. 구슬이 왼쪽에 있나? 그런 게. 자, 그러면 여기에 구슬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속구야. 하나는 금속구.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금속은 아닌데 균형추. 자, 이 얘기가 왜 있나 싶지, 그지? 사실 요걸 위에서 보니까 기둥에 통과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 옆에 구멍이 하나 있어. 그래서 구멍으로 뭔가를 솔솔 넣어서 요 금속추 옆에 뭔가를 하나 딱 갖고 가는 거라. 이거 역시 뭐냐? 하나는 금속구,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넣어준 거. 이해되겠나?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사실은 이게 빙글빙글 얘가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 회전을. 그치? 근데 얘가 전하팀 입자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2쿨롱인데 내가 얘를 마이너스 4쿨롱 넣었더니 끌려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럼 끌려왔을 때 사실 요 위에 눈금을 잴 수 있는 숫자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0부터 해서 끌려왔을 때 몇 칸 끌려왔다. 이렇게 해서 힘 크기 측정을 이야기할 거라고. 이해되겠나? 근데 그렇게 할 때 얘하고 사이 거리도 조절하고
전하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치? 이론상으로 들었을 때, 아, 대충 그러하구나, 라고 되는데, 뒤에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봐줄게. 이랬나? 그래서 이런 거 물으면, 아, 그냥 얘들 외생 균형축 있어야 됩니까? 한쪽이 너무 무겁게 금속부가 있으면 아무리 가볍게 해도 치우쳐서 못 움직일 거잖아. 그래서 균형축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게 해놨다. 됐지? 그럼 인력이나 청력이냐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 이따가 문제로 간단히 보긴 할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아, 그래서 측정 기구가 있구나. 눈금으로 보는구나. 더 넘어가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중요하거든. 전기장. 그럼 전기장이 뭡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해줘. 전기장을 대문자 E라고 해. 너희들 전기장 말고 옛날에 자기장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자석주의 자기장처럼. 그럼 전기장 뭡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필드, 장소 이렇게 되는 거지. 전기력이 작용하는 그때 공간, 장소, 이게 전기장. 그런데 전기장 나오면 애들이 되게 생소해 하거든. 맞아, 생소한데 얘가 벡터량인 거라. 왜냐하면 전기력 그랬지. 맞지? 어쨌든 힘이란 것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벡터량이었잖아. 그래서 전기장이 나오더라도 얘도 벡터량인 거라. 그래서 아,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구나. 그치? 그럼 사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생소한데 선생님은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 나는 전기력 작용 장소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일단 공식을 뭐라고 외웠냐면 공식을 자 옛날에는 그랬거든. 쌤 어릴 때는 자 IQ가 좋아야 뭐 할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니까 감성지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EQ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F = EQ 요렇게 외웠어.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감성지수 EQ에서 나온다. 됐지? 이렇게 공식을 외웠는데 자 사실 전기장 공식 여기 문자는 똑같아. 그러면 전기장 E는 문자에서 F는 EQ였지? 맞지? E는 Q분의 F 그리고 나는 소문자 Q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보통 쌤들은 어떻게 F =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Q2로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전기력 Q2 적어놓고 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줄게. 적어놓고 자 잠깐만 만약에 어떤 플러스 전할등 입자가 있는 거라. 됐나? 그 옆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가 이렇게 돼. 전기장이라는 것은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얘들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 플러스 1쿨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위 양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단위 제일 작은 건데 플러스 띈 거. 그거 놨을 때 작용하는 힘. 이거 완전 중요하대. 자, 왜냐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도대체 전기장을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도 치우고 플러스 1쿨롱 넣으면 돼. 자, 잠깐만 봐래. 그러면 여기에 되게 좀 커다란 플러스를 띈 공이 있다. 요 옆에 쌤이 플러스 1쿨롱짜리 들고 갔어. 그러면 이거 중심하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 그러니까 방사상으로 이렇게 온 사방으로 퍼지듯이 어디라도 중심에서 양사방으로 퍼지듯이 플러스 1쿨롱 놓으면 힘이 작용할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가까이 놓느냐 멀리 놓느냐에 따라 힘 크기는 다른다 이거. 그치? 그래서 가까이 놓으면 힘이 세니까 이렇게 길고 멀리 놓으면 힘이 작으니까 짧게. 그 책에 봐봐. 그런 그림이 있지 않나? 왼쪽 그림. 플러스 Q 있었지? 그 옆에 보니까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건 길고 멀리 있는 건 좀 짧고 이렇게. 이랬나?
S.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Q 였던 걸 바꿔서 마이너스 Q로 바꾸면 당연히 단위 양전화 여기다 플러스 1쿨롱 갖고 가보니까 얘들은 저쪽으로 끌려가려고 하지. 맞지, 그치? 끌려가려고 하니까 온 사방으로 퍼져 있어도 얘가 다 끌려가는 방향이더라. 가까우니까 더 세더라. 머니까 약하더라. 이렇게. 응?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그치? 맞지? 응.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 밑에 그림에 혹시 단위 양전화 Q가 소문자 Q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전기장 이렇게 돼 있나? 자, 무슨 얘기냐? 플러스 Q가 있어. 내가 이 플러스 Q 옆에 소문자로 된 플러스 Q자를 들고 갔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장 물을 수 있고 전기력 물을 수 있잖아. 맞지? 잠깐만. 전기력 어느 쪽일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청력이 작용할 거니까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근데 아까 전기장은 뭐라 그랬지? 1쿨롱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니까 얘가 1쿨롱이 아니잖아. 그럼 그대로. 그럼 Q분의 F다. Q분의 F다. 그러면 바래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장을 물으면 Q분의 F라고 했는데 이들 F 힘은 둘 사이의 거리가 R이 있었다면 Q분의 R제곱분의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사실은 1분의 하니까 요 Q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됐나?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문제가 잘 풀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공식을 굳이 적기를 원하진 않음. 안 적어도 돼.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왜? 뭐가 아니냐면 얘는 헷갈릴 게 없어. 그 봐래. 전기력 어느 쪽? 플러스 X 방향이지. 맞지? 전기장도. 어떻게 알아? 야, 비켜봐, 비켜봐. 내가 얘 플러스 1쿨롱 놓을 거야. 했을 때 흰 방향이지. 그거 어느 쪽? 똑같이 플러스 X 아이가? 그치? 전기력도 플러스 X. 전기장도 플러스 X. 얘는 헷갈릴 게 없는 거야. 냅둬 쓰지 마.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싹 고칠게. 플러스 Q가 있는데 뭐를 갖고 가냐면 내가 마이너스 Q를 갖고 간 거야. 마이너스 Q. 자, 오른쪽 그림은 별표 한번. 오른쪽 그림, 아래쪽에.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기력은 어느 쪽? 왼쪽이겠지. 맞겠나? 왼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거다. 근데 전기력, 전기장은 어느 쪽일까? 비켜봐봐, 비켜봐봐. 내가 여기 플러스 1쿨롱 놓을 거거든. 해서 힘을 재야지 전기장인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 이 자리에 잠깐만 니 좀 비켜봐봐. 플러스 1쿨롱 놓으니까 밀려나겠네. 전기장은 오른쪽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면 외울 건 없어. 우리가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힘이 전기장 방향일 거니까 음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과 전기장이 반대 방향이구나. 되겠나? 됐어. 그래서 이 전체, 이 페이지의 제일 중요한 그림이 오른쪽 아래쪽의 그림인 거야. 오른쪽 아래쪽. 여기 마이너스 Q 놨을 때. 말 되겠나? 됐어. 그러고 나면 그 위에 123쪽 위에 보니까 전기장을 세기 어떻게 돼 있느냐? 공식. 그럼 F는 EQ 한다 그랬지? E는 Q분의 F로 구하는 거라. 그러면 Q분의 F면 단위가 나오지 않나? 왜냐? 힘의 단위 뭐? 뉴턴. 그리고 Q. 전하량은 쌤 일부러 강조 안 하고 갔대. 전하량은 전하를 띈 거 쿨롱이라는 쿨롱. 너희들한테 아직은 안 익숙할 거라. 쿨롱 단위를 쓴다. 할배 이름이다. 전하를 이야기하던 할배 이름이다. 너희들한테 아직은 강조한 적이 없어. 됐나? 그래서 뉴턴 퍼 쿨롱 쓰구나. 뒤에 가면 쌤이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 전하를 띈 입자가 있다. 이 전하에 대한 단위 자체가 쿨롱이다. 쿨롱 또는 쿨롱 상관이 없는데 대문자 C로 전하. 쌤 그냥 쑥 했을 때 뭐라고 입으로 플러스 2쿨롱이다. 마이너스 4쿨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쿨롱은 어려운 거 아니고 아, 좀 생소하다. 좀 들으면 알겠다. 이렇게 될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 접촉하지 않아도 전기력 당연히 작용하는 거 맞지? 그치?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붙여놓은 거 있나 없나? 없잖아. 떨어져 있어도 자작용한다는 거지. 중력 역시 마찬가지. 떨어져 있어도 접촉에도 다 작용할 거다. 됐지? 그래서 커다란 2번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공식으로는 이런 거 보이지 않나? 아까 여기 썼던 거. 아까 뭐라고 적었냐면 F는 R제곱분의 KQQ. 여기 123쪽에 진우가 123쪽에 그 다음 그 밑에 E는 전하량 Q분의 F 하니까 Q분의 R제곱분의 KQQ제. 그래서 없애버리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나?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 해도 아, 나중에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요거 힘 F는 R제곱분의 KQQ. 이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전하 곱의 비례. K는 뭐 전기력 상수. 저거 전기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쿨롱 힘이라고 하거든. 할배가 좀 유명해. 너는 뉴턴은 유명한지 알지, 그지? 근데 쿨롱은 그렇게 못 들어봤는데, 아, 전기력을 이야기하는 안 적어둔데, 쿨롱 힘이라고도 하고, 전기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쿨롱 힘. 그래서 요건 전기력 상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 K 썼으니까. 그냥 그러하구나, 라고 하면 된다. 됐지? 세부적인 거 다 기억하려고 하면, 얘가 큰 걸 그르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쌤은 어쨌든 F는 EQ. 조금만 지나도 얘들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더라. 그래서 그냥 F는 EQ, 전기력 나오면. 그래서 뭘 기억을 하냐면 전기장이라는 단어와 전하라는 단어와 전기력 이 단어가 있으면 이 공식을 쓴다. 요거만 기억을 좀 해주게. 이해됐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게 있어. 밑에 C에 전위, 전위차 이걸 볼 거거든. 전위야, 전위차. 처음 들어볼 건데 우리 해야 되는 게 자, 4번이가 4번의 전위. 쉽게 전위는 뭐냐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얘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 너희가 예전에 알던 볼트 알지? 그 전압, 전위차 이렇게 돼 있거든.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자, 얘는 이런 비율을 잘 해줘야 돼. 비율을. 이렇게 쌤 두 개를 그릴게. 두 개를 그릴 건데 왼쪽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쌤이 중력장. 옆에 써도 되고 밑에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전기장. 혹시 중력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지? 밑으로. 맞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여기가 중력장인 거야. 그러면 중력이 아래쪽이니까 쌤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갖고 가면 딱 너 뭐 해야 되겠노?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려가겠지? 그치? 질량을 지닌 이 물체를 두면 중력장의 방향으로 얘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가만히 두면 떨어질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얘를 갖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말고 반대쪽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게 되면 얘가 분명히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 그럼 내가 일을 해줬다? 이 질량이 M이 있었으니까 위쪽으로 mg만큼의 힘을 가해서 이 높이 만약에 h만큼을 힘 주면 일을 한 거고 얘가 위치 에너지 가지게 되는 거잖아. mgh만큼. 맞겠나? 그러면 얘들도 똑같은 거라. 질량을 지닌 물체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중력만큼 힘을 반대로 줄 거고 그러면 내가 움직였는 그 거리 곱하기 힘하니까 일을 해줬고
이 일한 만큼 얘가 위치 에너지 지닌다. 맞지? 그래서 내가 일해주니까 얘가 위치 에너지를 지녔다. 말 됐나? 그럼 전기장도 똑같이 하는 거야. 전기장도. 그러면 아래쪽으로 뭐가? 전기장, 전기력이라는 거지. 전기력. 그럼 전하를 띤 입자를 갖고 왔어. 그리고 여기 책에서 딱 보니까 여기 화살표로 E가 아래쪽으로 있다 돼 있나? 전기장 아래쪽, 전기력 아래쪽. 됐지? 근데 일반적으로 양전화 갖고 가거든? 플러스 Q. 여기 요 그림에서. 플러스 Q. 됐지? S. 그러면 쌤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아까 외워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Q를 갖고 왔다. 왜? 플러스 1쿠롱짜리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기장이 E 아래쪽으로 작용했고 전하가 있다. 생각해야 되는 공식이 F는 EQ, F는 QE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뭐가 QE만큼의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전기력이. 그럼 여기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가 플러스 Q를 갖고 봤는데 왜 얘가 밑으로 움직일까? 위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 전화 두면 아래쪽으로 움직이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대. 왜요? 왜 중요하냐면 플러스 전화 둔 건 놔뒀더니 아래쪽으로 갔다? 말 되겠나? 그럼 중력장하고 똑같으면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이게 시험대 나오는데 꼭 기억을 한다. 플러스 전하 쪽이 전위가 높다.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됐나? 무슨 이것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다. 맞지? 근데 항상 줄여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말을 안 써. 그냥 전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여기도 그치? 여기도 일해줘야 돼. 일해줘야 돼. 일해주고 나면 그게 전위가 높아질 건데 그럼 잠깐만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제. 이 단원 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distance, d를 쓸 거거든. 그럼 이거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위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뭐만큼? 거리 d만큼. 그럼 힘을 얼마 줘야 돼? QE.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d. 맞겠나? 그러면 힘이 QE, EQ 곱하기 이동하는 거리가 D. QED. 요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 됐나? 요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2일 이렇게 찾는다. 1이다. 1이다. 됐지? yes. 그럼 일단 거기 책에 잠깐만 봐봐. 책에. 잠깐만 봤을 때는 오른쪽에 보이나? 미래행 교과서에만 나와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전위. 전기장이 2로 일정할 때 W는 QED다. 요건데. 맞지, 그치? 이게 전기력 파트가 공식이 좀 헷갈리긴 해. QED다. 그런데, 잠깐만. 너희들한테 그 밑에 뭐가 보이냐면 W는 QED이므로 V는 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V는. 자, 예전에 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VED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서빙 로봇 이름이 VED더라. 그치? V는 ED. 요 공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요게 쌤이 세 번째 강조하는 공식. V는 ED. V는 ED. 그럼, 잠깐만. 요게 뭐라고? V제? QV. QV. 얘는 박스다. V는 ED.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 그림이 중요해. 왜 중요하면 얘 때문에.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근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자리가 왜 전위가 높으냐? 플러스 전화를 놨더니 밑으로 이동을 하더라. 밑으로 이동하는 게 그럼 전기장 방향이었다. 됐죠? 그래서 중력장하고 같이 전기장 방향의 반대로 가야지 일하는 거고. 그래야 위치 에너지 커지는 거니까. 말 되겠나? 그래서 혹시 헷갈리면 그래도 얘는 외우고 시작해야 한다. 얘는.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Q가 있단 말이야. 아까 여기서 하던 그렇게 전하가 있어.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어디가 전위가 높게 이렇게 묻는 거야. 생뚱맞게. 그럼 그냥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얘가 플러스에 가깝지. 얘가 전위가 높고 이 밑으로 가면 멀지. 멀면 전위가 약해진다. 근데 아마 그런 의문이 들걸? 지금 얘하고 얘는 뭐가 달라?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왼쪽 거는 사실은 너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플러스를 띤 판이 있어. 이 밑에는 마이너스를 띤 이렇게 널찍한 판이 있다는 거지. 아, 전하를 띄더라도 이게 넓적한 판때기에 지금 책처럼 넓적한 판때기에 플러스가 쫙 있고 마이너스가 쫙 있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어떻게? 이렇게 균일한 안 적어도된데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더라. 됐나?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금속판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다. 그런데 얘는 점전하라고 하거든. 점전하. 말 그대로 동글동글하게 하나의 점 같네 하는 거지. 점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은 온 사방으로 퍼지겠지. 그러면서 가까이보다 멀리가 약하고 얘는 균일하지 않아. 균일하지 않다. 힘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가까이는 센데 멀어지면 약해지고 더 멀어지면 더 약해진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금속 판때기처럼 되면 여기는 균일한 자기장, 전기장 이렇게 될 거다. 일단 됐나? 됐어. 그리고 나면 그 밑에 괄호 1번에 봐봐. 괄호 1번 하기 전에 위에 1번 전위. 전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전기장 안에서 끊고 기준점에 대하여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말이 좀 길다. 전위가 뭐라고? 전위가 단위 양전하에 의해서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됐지. 맞지? 그러면 잠깐만 위치 에너지는 아까 뭐하고 똑같은 거야? 2라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전위 단위 양전하에 의해서 단위 양전하 1쿨롱 되면 좋겠지만 그 왜 단위 부피 당하더라도 원래 부피 값을 적어줬잖아. 그러면 전하에 따른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게 전위 V인 거야. 그러면 Q분의 1 위치 에너지 똑같은 거야. 1은 Fs Q E EQ D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VD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사실 전위하고 전위차가 헷갈리는 거야. 전위차. 전위, 단위 양전에 의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일단 요 말을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단위 양전에 의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요렇게. 이걸 전압으로 이야기하던 그 V인 거야. 됐나? 그러면 거기다 대입을 하면 VED 이렇게 나온다고. 쌤이 첫 번째 공식 F는 R제곱분의 KQQ. 두 번째 F는 EQ. 세 번째 VED. 됐지? 그러면 쌤 얘는 안 외워요? 얘는 안 외워도 있잖아. 우리가 봐. 1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 Q고 QE. 거리 보통 디스턴스 D 쓰거든. D 쓰고 나면 VD 나오면 얘 QV. 뒤에 가면 이거 또 쓰이거든. 그걸 그대로 쓰이는 거야. 됐나? 그 밑에 괄호 1번에 Q분의
위치에는 대신에 1로 적어놨지. 또 적을 필요는 없는 거라. 됐습니까? 또 적을 필요는 없고 박스에 딱 돼 있지. 단위는 뭐라고? 1이니까 줄이고 전하니까 쿨롱이고 퍼 쿨롱인데 이거 안 써 얘들아. 줄 퍼 쿨롱. 왜? 너 전압 단위 뭐 쓰지? 볼트 썼었지. 그냥 볼트인 거라. 이랬나? S. 그리고 나면 그 밑에 전위차 전압 무슨 우리가 알던 거? 그래. 자, 그럼 혹시 요 그림 보이지 않아? 이런 그림 있지? 그치? 그래서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전위가 어디가 높다? A가 높겠나? B가 높겠나? B가 높은 거지. 전위. 그러면 전위도 V고 전위 차이도 V인 거야. 자, 웃긴 게 전위도 전위 차이도 똑같이 V로 쓸 거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여기 A, B 뒀으니까 여기에 거 전위를 VA 여기에 거 전위를 VB 그러면 전위 차이도 V 전위도 V니까 얘 전위와 얘 전위 누가 더 컸냐면 얘가 더 컸거든. 플러스 전하니까 VA 빼기 VB 그게 전위 차이를 그냥 전위 V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위차, 전위 구분 안 하고 쓰면 된다. 됐습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거 구했는 게 그냥 전위다. 이러겠나? 정확하게는 전위차. 거기서 보면 뭐 하는 일이 전위 차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별 상관없이 일단은 느끼면 될 것 같다. 됐나? 자, 일단 뒤로 한번 가봐라. 뒤로 갔을 때 자 문제가 아예 얘들하고 다른 것들이 막 나와. 막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쌤이 그걸 따로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정리를 좀 하고 갈 거거든. 자, 봐래. 뒤에 보면 혹시 왼쪽에 124쪽에 2번 문제 있지? 2번 문제. 그치? 1번 문제는 대충 본 것 같아. 두 개가 뭐 끌어당기는 것 같다. 거리가 2분의 R이 된다. 그리고 거리가 절반 되면 힘은 몇 배? 4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가 절반이면 4배. 맞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 우리 2번.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인 세 점전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됐지? 자, 쌤 발에 이 형태를 갖다가 쫙 얘기를 할 거거든. 봅니다. 만약에 124쪽에 얘들한테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었나? 세 개가. 맞나? A, B, C. 간격은 어때? 똑같아? 근데 뭐 물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쌤이. 자, 바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쌤이 설명을 쭉 할 건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세 개의 점 전화가 있다. 자, 요 유형에 대해서 쌤 쭉 설명할 거다. 일단,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쌤 FA, FB, FC. 이 표현이 뭐냐면, A, 야, 잠깐만. B도 A한테, C도 A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겠나? 맞지? 그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쌤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 일단 모든 FA, FB, FC 합은 0 되는 거라. 와, 참 의문이다, 그지? 왜 0 되는지는 쌤 조금 이따 정의를 해줄게. 자, 일단 FA. 너희가 봤을 때 FA라는 게 A가 받는 힘인 거라. 그럼 누가 A한테 힘 줬느냐? B가 A한테 힘 주고 C가 A한테 힘을 주는 거라. 나 그럴 때 우린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이쪽 방향 플러스 X 방향 저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거라. 그리고 이 거리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 D로 돼 있나? R로 돼 있나? 없나? 그럼 선생님이 일단 D로 좀 적어줄게.
D로. 됐지? 그러면 FA, FB 더하기 FC. FBA 더하기 FCA. 됐지? 그럼 쌤 이렇게 할게요. B가 A를 어느 쪽으로? 밀어버리겠지. B는 A를. 플러스니까 밀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거리가 D니까 D 제곱분의 K 2 Q 제곱. 됐나? 그러면 FC가 A, C가 A한테는 힘을 오른쪽으로 당기겠지. 플러스 뭐분의 4D 제곱분의 되겠나? R 제곱분의 KQQ. 4D 제곱분의 K Q 제곱. 자, 아마 고민을 할 거야. 선생님, 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떡할까? 왜 플러스 마이너스 이 공식에는 안 써? 힘의 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 쓰느냐? 이 부호를 따질 때만 쓰는 거라. B가 플러스, A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A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B가 A를 왼쪽으로 밀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그리고 C가 A한테 힘을 주더라 라고 될 거니까 C가 제가 음전하니까 A를 오히려 당기더라.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 부호에 플러스 이렇게 준 거지.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게. 쌤, 아까 요거 합해서 0 되는 걸 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다 그랬잖아. 좀 이따가 풀어줄게 했는데 바래. 이렇게 적을게. A한테 작용하는 힘은 B가 A한테 그리고 C가 A한테.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누가? A가 B한테 주는 거 그리고 C가 B한테 주는 거. 그러면 FC는 A가 C한테 줘야 될 거고 B가 C한테 줘야 될 거고. 네. 이 사철로 쫙 적혀지, 그지? 근데 너희들 이 순간 작용, 반작용이 떠오르지 않나?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B가 A에 작용하겠지. 그러면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FBA와 FAB는 상쇄가 되는 거야. 똑같은 크기일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CA도 AC도 사라진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힘이 다 사라지니까 합력은 0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급 스킬을 써야 되는 문제는 이걸 써먹는다. 그래서 쌤 이걸 뭐라고 했냐? 이런 모든 경우에 시그마 F는 0이다. 자, 요걸 하나 딱 적어놔. 모든 점전하에 작용하는 FA, FB, FC. 요걸 쌤은 어떻게? 시그마 F라고 할 거다. 모든 힘을 합해라. 빵! 0 될 거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해하니까 이걸 갖다가 잠깐 보면 너한테 물었는 건 이거는 그냥 힘 방향만 물었지. 힘 방향만. 1번 B가 A한테 야 전화 똑같네. 자, 저쪽 가. 마이너스 X. 그치? C가 A한테 부호가 다르다. 이쪽으로 좀 와봐. 플러스 X 방향. 됐지?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자, 그러니까 봐봐. C에 작용하는 얘는 뭐 할 게 없네? C 얘도 당기고 A도 당기고 B도 당기는 것밖에 없지. 그럼 고민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말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뭐 크게 복잡한 거 물은 게 없단 말이야. 됐나? 물은 게 없는데 자 이제 요건 필기돼. 요건 필기다. 일단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자, 아까 필기 4번까지 됐나? 5번. 점, 전하 사이의 힘. 점전하가 있고 그게 뭐 하나, 두 개만 갖고 오기도 하고 보통 3개. 많이 갖고 오면 4개를 갖고 오는 거야. 4개를 갖고 오는데 자, 일단 쌤 이렇게 얘기할게. 자, 여기에 A, B 두 칸 건너뛰어서 C. A, B, C가 있다. 일단 A에도 B에도 C에도 점전하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적을게. B의 전기력이 0이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B의 전기력이 0이란 말은 밑에 적으면 FB
A가 B에 주는 힘과 C가 B에 주는 힘이 0이다. 그럼 쌤은 이 생각이 든다. 두 개, A가 B에 주건 C가 B에 주건 한쪽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만 전기력이 0이 되지 않을까? 맞지? 그지? 그러면 너희 한번 생각해봐. B가 만약에 플러스 뛴단 말이야. 플러스 뛰면 A와 C가 A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힘 주겠지. 그럼 C도 플러스라서 왼쪽으로 힘 줘야지 C가 이쪽으로 힘 주고 A가 이쪽으로 힘 줘서 그게 크기가 같아서 연대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B의 부호는 상관이 없어. 자, 이건 안 적어도 돼.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자, 중간에 거 전기력이 0이지. 양쪽 두 개는 전하 부호가 일치해야 돼. 그래서 얘가 서로 밀어내거나 서로 당기거나 전하의 부호가 일치한다. 됐나? 이게 1번. 1번. 그러면 또다시 이거 생각해봐. 얘들이 힘의 부호는 반대돼야 돼. 근데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잠깐만 요거 들고 와보면 이것을 아까 한 칸, 얘를 두 칸처럼 줬잖아. 맞지? 그냥 일단 R, 이거는 R0 이렇게 할게. R0. 그럼 이렇게 되지 않나? R 제곱분의 어차피 QA, QB랑 R0의 제곱분의 QB, QC랑 상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지. 맞겠나? 그렇다면 이게 힘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잠깐만 똑같은 거 한번 없애보자. 상수, 전기력 상수, 쿨롱 상수 없애고 그리고 QB 여기에 작용하는 거라서 QB 넣어놨는데 QB 없애는 거야. 자, 이제 결론인 거야. 전하는 거리의 제곱하고 비례하는구나. 봐봐. R제곱분의 QA와 R0 제곱분의 QC가 같아야지 힘이 빵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만약에 쌤 거리를 아까 이거 R을 1 뒀고 R0를 2 놨잖아. 그럼 이게 전하가 얼마 돼야 돼? 1과 4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나? 되게 자주 써먹힌대. 그지?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전기력이 0이다. 전하 부호는 일치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는 완전 꿀팁이 돼. 완전 꿀팁이다. 자주 쓰일 거다. 쓰라고 강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쌤 지금 얘기하는 점전하는 첫 번째 시그마 F가 별. 요거 시그마 F가 0. 요거 첫 번째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써야 되고. 됐지? 그럼 잠깐만. 우리가 쓰지 말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거리가 1대 3인 거야. 그럼 전하는 여기에 전기력이 0이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Q고 얘가 부Q가 되는 거지. Q가 되는 거지. 근데 있잖아.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여기도 전기력이 0이래. 이걸 어떻게 하냐고. 다시 정리할게. 6번째. 전하 사이의 힘.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게 전기력이 0이래. 그러니까 덥지. 요거 켜줄까? 여기가 전기력이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얘가 D였다 이렇게 하는 거야. A, B, D. 눈치챘나? 쟤는 사이에 전기력 0이지. 얘는 바깥쪽에 전기력 0이지. 그치? 바깥쪽에 전기력 0이면 이건 어떡할까? 여가
한 녀석은 당기고 한 녀석은 밀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당기고 누군가는 미는데 그 힘이 똑같아서 합력이 0 됐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얘들 둘이 부호가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얘들 두 개, 바깥쪽에 게 전기력이 0이지. 바깥쪽에 게 전기력이 0이니까 반대로 반대 전하 부호 자체가 반대 부호를 지닐 거다. 전하 부호가 반대일 거다. 바깥쪽이니까 반대를 지닐 거다. 됐나? 가만 생각해보면 사이에 있으니까 서로 당기거나 서로 밀어낼 거니까 전하 부호가 같을 거다. 바깥쪽에 있으면 니는 당기고 나는 밀어서 힘이 상쇄가 돼야 될 거니까 전하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럼 이 D가 어떤 부호를 지녔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라. 얘가 플러스를 지녀도 누군가는 하나 당기고 누군가는 하나 밀면 되니까. 됐지? 그럼 얘들은 바깥쪽에 있게 이렇게 되면 일단 부호가 반대. 이거는 쟤하고 차이점이지. 근데 크기가 같아야 될 거니까 어차피 얘들아 힘의 크기가 똑같기 위해서 전하와 거리의 제곱이 비례하는 건 똑같을 거란 거지. 말 되겠나? yes.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할게. 이게 지금 거리가 몇 대 몇, 예를 들어 뭐 3대 4처럼 생겼는데 그래 되면 부호가 9대 16 되면 되는 거야. 잘 됐지? yes. 자, 그러면 아마 완전히 들어있지 싶은데 이 형태가 있거든. 요거 한 번만 그려줘봐. 거리가 1대 요거 다시 여기다 쌤 그려줄게. 문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래도 많이 멀어지면 불편하니까 1, 2 됐지? 쌤 일단 전기력에서 R, K 문자 생략할게. 됐지? 그 R이나 K 문자 생략할 거니까 뭐 1R, 2R 할 거고 생략. 자, 이렇게 할게. 문제에서 제시된 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래 놓고 갑자기 뭘 묻냐면 첫 번째 질문. FA는 얼마인가? 이거 생각했어요. A에 작용한 전기력은. 모든 건 시그마 F는 0 돼야 돼. AB, BA, CB, BC 뭐 등등등 해서. 맞지? 그러면 FB가 0이고 FC가 0이면 FA도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랬나? 오케이. 그럼 얘는 0이다. 0이다. 두 번째 A와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를 B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선생님은 중간에 것부터 먼저 쓸게. 중간에 거. B 전기력 0이 돼. 그러면 AC의 전하량은 얼마? 1대 4. 그러면 내가 임의로 정할게. 임의로 정할게 뭐를? 부호를. 만약에 A에다 아니라 플러스 Q. 그럼 C는 플러스 4Q. 이렇게 정할 수 있지, 그지? S. 그래 놓고, 왜냐? 큰일 났다. 여기 전기력 0. 쌤, 아까 빨간색은 일부러 빨간색 했대. 그럼 여기가 전기력 0이면. A, B는 부호가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 바깥쪽이 0이지. 부호가 반대하지. 맞지? 근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럼 잠깐만, 이게 거리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전화가 몇 대 몇 돼야 돼? 뭐 4대 9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플러스 했으니까 야, 너 어쨌든 너는 플러스 9 Q0. B에는
마이너스 4Q0. 됐나? 그럼 이제 여기서 혼동이 되는 거지. 위에는 Q로 통일, 밑에는 Q0로 통일. 맞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문제 스케일이 다른 거지. 얘를 일치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자, 요 녀석만 지금 Q건 Q0건 다 있는가 이가? 맞지? 어쨌든 Q건 Q0건 하나를 통일해주면 된다는 거지. 뭐로 통일할까? 야, 1이 9되는 게 낫지 않나? 1이 9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위에 거 9배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자, 자네는 여기서 9배 하니까 얼마? 36Q0군요. 그럼 너는 4Q0군요. 이렇게 된 거야. 말 되겠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 있는 거거든. 실제로 문제 있는 건데 전기력이 0이다, 전기력이 0이다. 당연히 이것도 전기력이 0인 거야. 됐지? 그리고 위에 거 선생님은 사실은 중간에 있는 게 내가 했을 때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 중간에 거 0. 그게 잘 써. 그래서 1대 4구나. 부호가 같구나. 그리고 밑에 거로 하니까 그러면 4대 9대야 될 건데 부호는 반대해야 되거든. 이미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A는 두 가지 스케일로 있었으니까 얘를 어쨌든 같은 걸로 통일. Q0로 숫자 키우는 게 낫겠다. A가 9대, B는 4대, C는 그러면 36 이렇게 될 것 같다. 됐지? 그럼 뭐 만약 객관식으로 부르면 A와 C가 부호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는 있다는 거지. 감자 피나? 응. 여기까지 이해가 괜찮겠나? 응. 오케이. 그래서 점전화 사이에 힘이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단 합력이 제로 되는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부호라든지 전하의 크기를 변경해서 봐줄 거다.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보면 크게 얘기는 없는데 뒤에 응용으로 가서 갑자기 난이도 레벨이 확 뛰는 거지. 됐지? 그럼 혹시 125쪽은 잠시 밀어놔야 돼. 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걸 먼저 좀 보고 와야 되거든. 일단 오늘 과제는 125쪽의 거는 보류돼. 126쪽의 거는 균일한 전기장에 놓이는 전하의 운동인 거야. 그럼 좀 아까 우리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첫째 줄 두 금속판 밑줄이란 거지. 두 금속판이면 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지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됐지. 설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 두 금속판 나왔구나. 균일한 전기장이구나. A의 전하량 크기가 얼마? 0.01 쿨롬인 양전하를 갖다 여기 들고 갔대. 플러스 있는 쪽에 마이너스 있는 쪽에. 됐지 그치? 그랬더니 얘를 잠깐만 얘 이거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노?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전화 띈 건 당연히 오른쪽 끌려가겠지. 상식적으로 맞다 그지? 근데 B쪽으로 이동했고 A, B 사이 간격은 몇 센티미터? 10cm 그림에 적혀있나? 자, 일단 그걸 X 좀 해. 왜요? 우리는 센티미터 단위 인정을 안 해. 뭐로 고쳐야 돼? 그렇지. 0.1m. 0.1m로 수정이 필요한 거라. 된다? 그 다음 셋째를 보니까 전위 차이가 얼마? 40V 돼 있었지. 맞지? 그러면 누가 아는 거 뭐야 지금? 이게 지금 거리 아닐까? 0.1m D. 전위차가 지금 40V였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40V라는 것은 V. 전위차 40V. 근데 생각나는 공식이 있다? VD 맞지? 예스. 자, V는 ED. 그러면 V 알고 D 아니까 E 구할 수 있겠네. 그럼 E의 크기는
VED 얼마? E는 B분의 V니까 400. 단위의 내를 어떻게 써? 단위는 잠깐만. F는 EQ에서 갖고 와. F는 EQ에서 갖고 와. QE에서. 그러면 전기장의 단위는 Q분의 F제. 뉴턴 퍼 쿨럼. 뉴턴 퍼 쿨럼.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전쟁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또또또또또 적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점전화 나왔었잖아. 첫 번째. 자, 적지 말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점전화 나왔을 때 처음에서 공식 F는 R제곱분의 K, Q 다시 있었다 그랬지. 요 첫 번째. 두 번째 F는 EQ 감성지수처럼 외웠다. 하지만 얘는 나중에 쓰면은 항상 책에서는 QE 쓰더라. 맞지? 그 다음 쌤이 V는 ED 중요하다. 1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결국은 1. W는 F, S니까 QE 거리가 D다. 그러면 얘는 QV 써도 되고 등등등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중에서 우리한테 제시된 게 D. V니까 VD 얘가 생각난다는 거지. 근데 전기장 단위도 1번에 전기력의 위치에는 물었구나. 그거 말고 2번에 전기장 세기. 요거대로 물으면 전기장은 볼트 퍼 미터 되겠지. 단위. 볼트 퍼 미터로 400 해도 되고 이거대로 하면 다 가능한 거라. 단위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 왜 내가 보통 1의 단위를 줄 써도 되고 뉴턴 미터도 맞는 거지. 그런 형태라는 거지. 말 되겠나? yes. 그럼 그 밑에 3번에 전기력 묻잖아. 전기력 물으면 너 전기장 구해놨지? 그럼 전기력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여기다가 전기장 구했지? 전하량 알지? 전기력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라. 말 됐나? 됐어. 근데 쌤은 사실은 5번에 3번이 궁금해. A에 놓인 전하를 전하량이 큰 전하로 바꿨대.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할까 안 할까? 그래서 잠깐만. 이건 나무 얘기 아이가? 여기 거 Q를 갖다가 더 크게 해본들 이 전기장은 얘들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맞지? 상관 있나 없나? 없다는 거지. 마치 뭐가 커지니까 커질 것 같은데 전기장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라. 이해됐나? yes. 그래서 3번 조심. 3번 조심이고 그리고 쌤이 거기 운동에너지 이런 얘기가 있거든. 4번 양전하가 B에 도달할 때 양전하의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저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야. 봐봐. 너희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중력장이 있었잖아. 여기 위에가 위치 에너지 컸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낮아지지 뭐. 지금 빨라지겠지. 그치? 위치 에너지 감소했는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이건 거를.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가 큰 거잖아. 놓으니까 당연히 쭉 가겠지. 플러스 짜리니까. 맞지? 그럼 얘가 뚝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뚝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지? 잠깐만, 너 1이 뭐였지? 1. F. S. QED. 그러면 요거 QV 해도 똑같았지? Q가 얼마? 플러스 0.01 쿨롬 곱하기 몇 볼트? 40볼트. 맞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전하를 띈 게 이 거리를 갖다 쑥 가면
내려간 거지 뭐. 얘들은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거니까 그게 뭐로 바뀌었어?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됐지? 근데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린 항상 뭐하고 중력장하고 연계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처럼 봐주면 전기장에서도 딱 놓으면 확 끌려가거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이해되겠나? 그러면 4번엔 4번. 운동 에너지가 이대로 같으면 1해 준 게 0.4분. 그럼 운동 에너지가 0.4줄 되겠지. 됐지? 됐어. 그렇게 하면 5번에 4번 어때? 양전하의 질량이 커진다고 운동 에너지 커지겠나? 전혀 안 커지겠지? 맞지? 만약에 양전하 얘가 질량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일정할 거니까 느리겠지. 속력이 좀 느리겠지. 맞지? yes.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옆 페이지에 쌤이 주르륵 이야기했던 것들이 5번에 잠깐만 봐봐. 5번에 잠깐만 보면 너희들한테 점전화 ABC가 있지. ABC가 있는데 같은 간격으로 고정했어. 같은 간격. 눈으로 봐도 D, ED 되니까 같은 간격 맞다, 그지? 그때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지. 그럼 여기다가 얼른 A, B, C가 있으면 보고 있으면 안 돼. 여기를 전 0 이렇게 적어준 거야. 전기장 0. A, B는 서로 다른 전화. A, B 전화량 크기 같지? 마음대로 놔라. 여기를 플러스 놔도 되고 마이너스 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은 전화의 크기니까 QQ 적어버리면 되는 거라. QQ. 됐습니까? 그걸 그립니다.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전기력 0이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지. 그러면 두 개는 반대. 그럼 C는 플러스 돼야 되겠지. 그리고 거리의 제곱과 비례. 그럼 C는 플러스 4Q. 가능하겠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있는 거라. 됐지? 그 밑에서 예를 들어 뭐 디귿 같은 거 BC 위치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잠깐만. BC 위치 바꾸면 플러스 Q짜리에다가 플러스 4Q짜리에다가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잖아. 누구한테 작용하니? A? 잠깐만. A는 그러면 이거 무조건 게임이 안 돼. 되게 센 애가 가까이서 확 밀어버려. 맞지? 그러면 어디 앉을래? 어디 휴가는? 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 4 마이너스 1. 안 그래도 뭔데? 약하지? 힘이 얼마 작용 안 하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가 밀어내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가능하겠나? 됐어. 그러면 디귿은 어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럴 것 같나?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있었었고. 잠깐만, 선생님 4번을 하나 더 할 거거든? 4번. 점전화 ABC가 있어. X 이꼴 제로. 127쪽. 127쪽에 X 이꼴 제로. D, ED에 고정이 되어 있다. BC는 양전화 띄고 있고. 여기 봤을 때 A, B, C가 있는데 A, B, C. BC는 양전화 띄고 있고 플러스 전화 띄고 있고 플러스 전화 띄고 있고. 그림이 안 됐으면 플러스 해야 되는데 플러스 돼 있지, 그지? 힘이 어떻게? 잠깐만. 여기에 힘이 제시돼 있다? F 얼마? EF.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야? 시그마 F는 0. 무조건 세 개는 합력이 0 돼야 돼. 그럼 A한테는 왜요? A, B, B, A 등등등등 6가지 딱 나오지, 그지? 그럼 4상수 될 거니까 무슨 경우로 하더라도 무조건 합력은 0 되는 거라.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개가 있지. 왼쪽으로 그럼 얼마? 3F가 돼야 될 거야. 아, 쏘리. 쌤이 잘못 적었군요. 쏘리. 그럼 얘가 EF. 여기 F인데 내가 EF로 해버렸어. ED 보면서 겹쳐서 잘못 봤다. 됐나? 됐어? 그럼 잠깐만. 너 봐봐. A가 끼는 전환 어땠을까? 봐.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지. 근데 여기 작용하는 힘이 저쪽. 그럼 플러스인데 저쪽으로 되려면 플러스면 되겠나? 플러스면? 그럼 이번에 A가 받는 전기력. 크기는 어느 쪽? 왼쪽으로 EF만큼. 크기와 방향 담으로도. 맞지?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이거 아까 쌤 얘기했듯이 FAB, FBC, FCA 쭉 했었을 때 그걸 딱 적으면 0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있잖아.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어떤 게 헷갈리냐면 요 뒤에 거는 쌤이 아까 했던 거 위주로 하면 좀 풀릴 거거든. 자, 11번이 좀 어렵대. 물어보니까. 11번이. 점전화 ABC의 전하량과, 이거는 일단 미리 얘기하면 표에 있지. 표에 있는데 표에 집중하면 돼. 점전화 ABC의 전하량과 각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방향이지. 혹시 너희가 생각나는 게 나는 이래. 전하량, 전기력. 그 옆에 것도 전기력이네. 혹시 생각나는 공식 없어? F, Q, 맞지? 밑에 슥 봐봐. 기억니은 뒤에 보니까 전기장 이런 말이 있는데. 맞지? 그럼 생각나는 공식이 F는 EQ, QE, F는 QE. 됐나?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일단 11번은 아마 별표일 거고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거대. 이랬나?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건데 플러스 Q와 마이너스 2Q와 플러스 Q가 있는데 전기력이 2F고 3F고 F고 쌤 여기 있는 부호를 갖다 이거 들고 올게. 일단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잠깐만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전기력 전하량 있으니까 뭐? 그럼 전기력은 전하량에다가 전기장 곱하면 되지. 여기다 낀가 넣어보라. 전기장 낀가 넣어보라. 되겠나? 됐어요? 그럼 잠깐만. 발에 왼쪽 오른쪽 숫자가 같도록 요거 두 개 곱해서 같아줘야 되지. Q, E, F 될 거니까. 맞겠나? 오케이. 그럼 여기다 뭐 적을 걸까? 나는 2, 2. 여기다 그냥 힘을 맞췄다. 힘에다 숫자를.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가. 오케이? 2분의 3, 2. 여기는 1, 2. 맞겠나? 됐어. 그러니까 전기장 부분은 어려워하는 게 내가 무슨 공식 쓸까라고 한번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기억인 거야. A가 놓인 전기장의 방향.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쌤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기장의 방향은 누구를 비켜봐. 내가 플러스 1 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미 플러스 전하지. 근데 그거 힘이 어느 쪽으로? 플러스인 거야. 그럼 이건 전기장 방향하고 똑같지? 응, 맞겠나? 그럼 OX 맞겠다. 두 번째, B가 놓인 지점의 전기장 세기. A는 이미 우리 구했다. A, B 전기장 세기. 맞지? 그러면 얘들 누가 더 크다 작다? A에게 더 컸지? 맞지? 그럼 X가 B의 것이
크다 했으니까 X. 됐나? 세 번째, C가 놓인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 B가 놓인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 별표. 오케이, 이해했구나. BC는 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할 때 123쪽이면 거기 제일 오른쪽 아래쪽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플러스 전화가 있었으면 전기장 방향이 그대로 전기력 방향이지. 맞지, 그지? 그런데 음전화가 모이면 전기장 방향과 전기력 방향. 얘도 반대라 그랬지? 마지막에 물었는 게 C에서 전기장 방향. 음전화의 전기장이야. 그게 방향이 플러스 Y거든. 전기력이. 자, 다시 음전화의 전기력이 플러스 방향이야. 그럼 그 자리는 양전화 갖고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전기장은 마이너스 Y겠지. 얘는 어차피 플러스 전화인데 마이너스 Y니까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겠지. 잘 됐나?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요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음전화를 놨는데 전기력이 플러스 쪽이더라. 그러면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 1 쿨롱, 양 단위전화. 단위 양전화 놨을 때 힘이니까. 음전화 놓으면 위쪽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아래쪽 Y. 말 됐나? 응. 그럼 같다, 반대다? 아니, 얘는 마이너스 Y. 얘는 어차피 양전화인데 마이너스 Y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다? 이해됐나? 지금 첫 번째 이해한 거 맞지? 다시 한 번 더. 네가 제일 먼저 정답을 얘기했었는데. 이해했지? 예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 문제 어려워했고 12번에 왕별. 12번의 왕별인데 12번이 얘라 뭘 조심하면 되냐면 딴 게 아니라 이 문제 한 번만 읽어봐봐. 걔가 무슨 운동한대? 등속 운동한대. 자, 등속 그 문제다. 적어놔래. 등속. 너 언제 등속 운동해? 그치? 합력이 0되면 R자 힘이 0되면 등속이지. 그치? 속지 말해. 합력 0이다. 너희들 봤을 때 자, 양전할 땐 점전화. 양전할 땐 점전화가 있다. 예를 보니까 균일한 전기장에서 등속 동그라미 했고 그때 다섯째 줄. 중력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혹시 여기에 Y와 여기 X 보이지? 그럼 얼른 체크해줘. 중력이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중력 말고 무슨力작용해야 돼? 정전력이, 전기력이 있어야 되겠지? 자,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전기력 어디로? 위로. 위로. 그렇지. 중력하고 반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전기력이 작용해야만 합력이 0돼서 등속이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왜 저쪽으로 가요? 자, 매끄러운 유리판인 거야. 마찰이 아예 없어. 그럼 움직이던 그 방향을 그대로 간다는 거지. 힘을 안 받았으니까. 이랬지? 여기 얘가 운동하고 있는 거에 페이크 걸리면 안 된대. 됐나? 얘가 어디로 운동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됐습니까? 넘어간대? 됐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꺼내라. 17번 한번 펴봐봐. 17번. 17번. 17번에 보면 조금 생소한 게 있거든. 전화량의 크기가 같은 양전화 A, B. 눈에 보였지, 그지? 얘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각각 A와 B의 경로로 움직인대. 됐나? 그러면 난 어떤 단어를 봤냐면 전화를 띈 A, B가 있었었고 얘가 전위가 있던데 여기 이렇게 전위가 있던데 6V, 5V,
4V, 3V, 2V 이렇게까지. 그럼 5V 있는데 있던 애들 2V 있는 데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좀 황당한 얘기를 할게. 잠깐만 들어봐. 있잖아. 사실은 너희들 등고선이라고 하나? 갑자기 생뚱맞게 등고선? 산의 높이 나타내는 등고선. 그럼 사실 이게 전위 이게 그건 거야. 자, 바래 요게 지금 너희가 혹시 미션 임파서블 3 작년에 그 3 맞나? 아, 그런 거 안 좋아하나? 아, 맞나? 아, 내 같은 경우 그런 거 좋아하거든. 보는데 작년 무슨 얘기 했었냐면 미션 임파서블에 톰 크루즈가 나오는데 그 기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만나야 됐었어. 왜? 얘가 기차에 타야 됐거든. 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 기차에서 이탈된 상황인 기차를 타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위성으로 연결되어서 이 기차의 항로와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딱 추적을 했을 때 딱 가보니까 이 기차하고 저 오토바이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차는 달리고 있고 오토바이도 달리고 있다가 얘가 점프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나중에 그 지점으로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오토바이가 수백 킬로미터 위에. 왜냐면 이게 항공샷이잖아. 높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높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기차길은 여기, 지금 여기. 이게 드러나지 않. 이 상황이 이건 거야. 이게 전위차락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은 이쪽이 왼쪽이 여기 이게 산이야. 산이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다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등산로인 거야. 이렇게. 아니, 너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얘는 여기서부터 쪼르륵 내려가고, 얘는 옆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같은 지점까지 내려간다고. 이러겠나? 그럼 잠깐만 쌤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한테. 예전에 마찰이 없었어. 마찰이 없었을 때 물체가 똑바로 떨어지나? 경사면 따라서 떨어지나? 상관이 없었는가, 이거? 위치 에너지 변화는. 그치? 똑바로 내려가나? 경사면 가나? 높이 변화는 똑같으니까. 마찰 없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라.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럼 자, 얘 전위 지금 높아졌어? 낮아졌어? 전위가 낮아졌지? 그 위치 에너지 낮아졌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돼야지. 근데 이거 봤을 때 똑바로 떨어지냐 경사면으로 떨어지냐 똑같다 그랬지. 그럼 또 하나. 너희들 왜 중3 때 그거 있지 않았나? 내가 이거 들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얘한테 이랬다 안 했다? 왜 안 했어? 힘준 방향하고 수직으로는 일을 안 하는 거라. 맞지? 그러면 잡아. 얘 어떤 거 놓으니까 전이 높다 낮다니까 힘은 이쪽 좌우로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건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상황이란 거지. 너희들 예전에 앞에서 이야기할 때 W는 뭐? QV 있지 않았나? 조금 더 적을까? W는 QE, F는 EQ, F는 EQ, D 이거였지? 맞지?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였는데 ED 대신에 V 했으니까 QV인 거야. 어떤 전하 곱하기 전위차 이것만 적어주면 그냥 1인 거라. 됐지? 이 옆으로 가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거 일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갖는 거리 그거만 중요하다. 균이란 전기장에서 전하 띄고 있는 게 이동한 거리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 이거 A, B 전하가 똑같으면 위치 에너지 변화 똑같다. 가능하겠나? 그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 한 번 더 오기. 이랬습니까? yes. 그러면 잠시만. 일단은 132쪽에 저항
연결하고 소비 전력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 전기 회로에 쓰이던 용어들이 있어. 그 중에서 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거든.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은 공식이 뭐였느냐? V는 IR. 그러면 V가 뭔지 기억나나? V가 전압. 관로에서 단위로도 얘를 읽기는 V라 쓰고 볼트라 읽어줘야 된다.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얘가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R이 방수 이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 워터 레지스턴스 이렇게 시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레지스턴스. 근데 전기 저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저항 이야기하는 거. 저항. 얘들은 단위를 할아버지가 이름이 옴이었어. OHM.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오려고 하니까 동그라미 O를 쓸 수가 없잖아. 가장 그리스에서 유사한 오메가를 따온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쓰면서 이거를 옴이라고 읽을 거다. 옴을 읽을 거다. 그럼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게 전기 저항이었다. 그러면 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얘는 흘러라 흐르게 하고 얘는 흐르지 마라 방해하는 거고. 결국은 흘러라 하는 거하고 흐르지 마라 하는 거하고 요 두 개 때문에 천사하고 악마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됐나? 사실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세기, 이 전류세기 I가 왜 나왔냐면 intensity, 세기라는 단어에 나오는 거라.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흘렀어? 세게 밀어주니까 잘 흘렀어. 전압과 전류세기는 비례하더라. 그런데 방해하는 거, 이거 저항이 크니까 오히려 전류가 작아지던데? 라고 되어서 전류는 반비례하더라. 방해를 적게 해야 잘 흐르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니까 I가 똑같거든. I는 비례한다. 이래 써야지 이쁘겠네. R하고 반비례하고 V하고 비례한다. 지금 흐르게 하는 힘하고 비례할 거고 방해하는 거하고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를 거다. 근데 이게 뭐야? 별로 안 좋아. 비례한다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항을 해서 등호 넣고 내가 단위 맞춰줄게. 그래서 나오는 게 V는 IR인 거야. 이랬나? V는 IR.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맞춰주느냐? 볼트는 1A에다가 1옴 되는 그게 1볼트다. 그래서 1볼트는 1A, 1옴. 1옴 저항에 1A 걸렸다. 1볼트 걸어줬을 때다. 이렇게. 그러면 옴 법칙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두 번째. 그럼 얘들을 좀 이야기할게. 전기 저항. R은 결론부터 먼저 알려줄게. R은 I분의 V. 로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대충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콩나물 대가리처럼 피 비슷하게 로우 거꾸로 해서 S분의 L 또는 뭐 A분의 L 쓰기도 하거든. S분의 L. 요 S가 뭐냐? 반면적. L이 뭐냐? 길이. 설명은 조금 이따 갈게. 는 합 또는 합분의 곱. 합분의 곱은 밑줄에서 역수합을 역수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전기장을 하면 일단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공식을 같이 떠올릴 필요가 있어. 분명히 아무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안 줄 거거든,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그러면 자, 얘가 물을 읽으려면 한참 걸릴 건데, 그래서 아예 공식을 한꺼번에 떠올려야 돼. 아까 쌤이 R이 I분의 V는 전압, 전류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자, 사실은 쌤이 옛날에 중학교 때 되게 혼동이 됐어. 언제는 이거 쓰고, 언제는 이거 쓰고. 헷갈려 죽을 뻔했거든. 그게 아니라 전압, 전류가 나올 때 저항 부르면 이걸 써. 뭐 길이, 모양 이런 거 나오면 얘를 쓰는 거야. 됐지? 그러면 밑에 일단 이렇게 얘기죠.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이게 누가 전자하고 원자핵하고 충돌을 해. 쌤 왜 충돌해요? 쌤이 전선 있잖아. 도선에 구리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럼 구리로 돼 있는 그 구리선 안에 전자들이 잠깐 탈출한 자유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원자핵이 있고 뭐 정확하게 보면 구리 이온이겠지, 그지? 뭐 원자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얘하고 쾅쾅쾅 부딪히는 거라, 전자가 움직일 때. 그럼 이게 부딪히는 게 바로 저항이거든. 그래서 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터널 속에 쌤이 지나가게 해라. 그럼 쌤이 어떻게 하면 터널이 많이 지나갈 때 많이 부딪힐까? 이렇게 생긴 구멍 안에 쌤 지나갈 때 터널 좁아봐라. 기어가야 되겠지. 기어가다 보면 무릎 부딪히고 어깨 부딪히고 머리 부딪히고 난리 날 거잖아. 아무래도 좁으면 많이 부딪힐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터널이 길면 길수록 또 그만큼 많이 부딪히지 않겠나?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전기 저항은 이 도선의 종류 그리고 도선의 모양인데 이 모양이 가늘고 길수록 충돌이 늘어나겠지. 전기장이 커지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도선이 가늘고 길다. 그러면 가늘고 길다. S가 작고 L이 길다. 그럼 저항이 커진다. 말 되겠나? S.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전기장이 이렇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전기 저항의 연결로 하는 거라. 근데 전기장의 연결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무슨 연결이 있느냐?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고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고 막 섞어놔버렸어. 혼합 이렇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혼합 연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저항이 있을 건데 원래 저항 이렇게 그리거든. 사실 쌤이 성격이 좀 급해서 저걸 못 그리고 있어. 그리고 굳이 저걸 안 그려도 돼서 만약에 여기 2옴짜리가 있다. 여기다 3옴짜리 하나 더 연결하면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있는 거 있는데 그 옆에 연결하면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지는 효과지. 맞지? 얘가 길어지는 효과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무슨 직렬 연결인 거지. 직렬 연결이면 그럼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그냥 합해라, 합해. 이랬나? 그럼 길어지는 효과니까 그냥 합하면 얘를 갖다 R1, R2 하면 R은 2 더하기 3으로 5옴이다. 이렇게. 얘는 문제가 안 돼. 됐지? 두 번째. 그럼 병렬 연결 어떻게 합니까? 자, 병렬 연결은 조금 케이스를 좀 나눌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한테 대답을 좀 해줘. 2, 3은 6, 3, 4, 4, 5, 20 이제 요게 써먹힐 거다. 어떻게 써먹히는지 궁금하지? 그치? 일단은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3옴짜리 저항과 6옴짜리 저항이 있어. 얘가 어떻게 써먹힐지는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일단 적어놔래. 2, 3, 3, 4, 4, 5.
작년까지는 교육과정에 여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3옴, 6옴이 있다. 얘들은 합성자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을 때, 자, 잠깐만 기다려봐래. 요건 지금 적지 말래. 원래는 이렇게 돼. 여기가 R1이 있고, R2가 있다. 그리고 전원장치에 전압 부위가 있어. 됐나? 일단 공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분명히 있잖아. 이게 전체 전압이거든? 전체 전압이야. 전체 전압인데 여기 저항은 두 개 있는 거지.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 연결이다, 이게. 왜? 요 점에서 와서 나란하게 아래 위로 똑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나란할 병자를 써서 아래 위로 되면 병렬인데 이렇게 병렬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여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꺼도 다른 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천장에 있는 전구가 다 병렬 연결이거든. 직선처럼 써서 한 줄로 된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다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란 말은 이 전원장치하고 각각이 따로 연결돼 있어. 따로따로 온오프가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 집에 냉장고 끈다고 해서 TV가 꺼지진 않잖아. 세탁기 껐다고 냉장고가 꺼지진 않지. 그치? 그런 것처럼 각각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될 거다. 이게 병렬 연결이다. 그치? 그러면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 얘한테도 똑같이 전체 전압인 V가 걸렸고 지금 IR V로 달렸거든. 여기도 똑같이 V가 걸릴 거다. 그러면 각각 내가 있잖아. 이런 에어컨 쓸 때하고 선풍기 쓸 때하고 언제 전류를 더 많이 쓰게? 가정에 공급된 전압은 220V로 똑같아. 그치? 그런데 내가 어떤 기구를 쓰냐에 따라서 전류는 다르다는 거지. 근데 바래 얘가 만약에 에어컨이고 얘가 선풍기잖아. 맞지? 어떻게 전기 많이 쓰지? 에어컨이 많이 쓰지? 그 이유는 자 봐봐. 얘가 방해하는 게 셀까 약할까? 알지? 방해를 적게 하니까 잘 흐르는 거라. 우리가 수돗물이 켜면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전기도 지금 켜면 공급이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전류가 흘렀다. 물이 흐르듯이.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거기 꽉 막아놨던 걸 갖다가 확 열어보니까 쫙 흐르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에어컨이 저항이 작고 얘는 저항이 큰 거지. 그러면 그럼 똑같은 힘으로 밀어뒀으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세게 흐를 거고. 알겠나? 얘들은 선풍기는 저항이 되게 커. 가지마 이렇게 세게 막아버리니까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되게 약하게 흘러. 그러니까 병렬은 그때그때 전류가 다르다는 거지. 이러겠나? 그러면 자 바래 이렇게 한다. 병렬은 여기서도 전체도 V도 R1의 걸 V1, R2의 걸 V2로 할게. 사실은 V1과 V2가 똑같다는 거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 이거는. 이랬지? 그러면 병렬로 하면 V1, V2라 표현했지만 걔 똑같아. 세 개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려. 됐나? 그리고 전류는 보니까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 R1의 거 I1, R2의 거 I2 이렇게 하면 흘러 들어온 물이 이렇게 나눠 흘러야 되는 거라. 이랬나? 그래서 I는 I1과 I2의 합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두 식과 그리고 V는 IR. 무슨 법칙이지? 옴의 법칙이지. 요 세 식을 적절히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하는데 어떻게? 야, 요 녀석만 더하기 빼기 관계가 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무슨 식을 먼저 대입하냐면 이 식을 먼저 대입을 할 거야. I를 변형을 할 거야. I를 변형하면 I는 R분의 V제. 그치? 그러면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 됐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같다를 써먹는 거라. 그러니까 변형을 했는 식을 더하기 식에 넣고 그 다음에 같다를 써먹으면 잠깐만.
모든 항에 V 다 똑같은 거지. 날려버렸지. 그럼 누가 남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걸 갖다가 가르치면서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나 몰랐는데 중학교 때 자 이거 그러면 R 이걸 썼어야 돼.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하니까 6분의 2 더하기 1,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해서 쌤한테 되게 혼났단 말이야. 왜냐? 쌤이 내한테 R을 물었나 R분의 1을 물었나? R 물었는데 내 혼자 R분의 1 얘를 안 적고 암산을 하는 거지.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 1등이었어. 근데 꼴찌지. 왜? 쌤 물은 건 R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맨날 요거도 먹으면서 또 그랬는 거야. 몇 번을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한테 보니까 수학 충분히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학생을 가르쳤잖아. 아예 정리를 하자. 통분을 해보자. R1, R2로. 분모를 통분하니까 여기는 R2, R2. R1, R1 쓰면 결국 R1 플러스 R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우리는 R분의 1 말고 R분의 1 말고 근데 성격상으로 이거 자꾸 안 쓰고 쓰게 되는 게 그래서 안 되겠다. 뒤집으면 뭐 그래서 나온 게 합분의 곱인 거야. 근데 합분의 곱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요? 두 개만 가능해.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세 개 되면 안 돼. 세 개 되면 안 돼. 그러면 두 개일 때 자 그럼 합분의 곱 해봐. 합. 9분의 곱은 곱하지 말래. 날아갈 거니까. 얼마 남지? 2 남지. 그럼 잠깐만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거 원래 거보다 병렬 연결하면 길어졌어? 굵어졌어? 굵어졌지. 맞지? 그럼 잠깐만 병렬 연결하니까 한마디로 굵기가 굵어졌어. 그럼 저항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저항이 작아져야 되지. 그래서 뭐보다 더 작은지 아나? 두 개 중에 작은 녀석 있지. 걔보다 더 작아야 돼. 두 개 작은 저항 값보다 더 작아야 돼. 작아져야 돼. 아까 3, 6 있었잖아. 그 3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나? 얘가 3, 6이지 2 나와. 맞지? 자, 4, 12대 합 얼마야? 16분의 곱. 해봐봐. 4, 3 나오더라고. 딴 건 쌤 다 안 해봤는데 쭉 머릿속에 옛날에 많이 했던 것들 중에 보니까 4, 5, 20 합 25분의 곱 5, 20 5, 4 나오지? 작아져야 되지? 두 개 짬뽕 했을 때 3 나오고 두 개 병렬일 때 4 나오고 두 개 병렬일 때 2 나오더라. 나오면 그냥 확 써버리면 된다. 이해됐나? 오케이? 요거 빨리 필기. 그리고 자, 쌤이 그러면 약간만 추가를 더 한다면 아까 쌤 분명히 합분의 곱 쓸 수 있는 거 누구만? 두 개고 병렬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만약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 여기가 4옴이고 4옴이래. 얘는 병렬이잖아. 합분의 곱해야 되지. 합분의 곱해야 되지. 얼마 나와? 이해했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할 거야. 쌤이.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이게 똑같은 크기잖아. 똑같은 크기일 때는 그냥 이게 굵어진 게 되는 거야. 굵어진 게 되는 거야. 길이는 똑같은데 굵기만 2배로 똑같은 저항이. 그러면 절반이 되는 거지. 그럼 4, 4가 되면 2가 되는 거고 6옴, 6옴이면 3옴이 되는 거고 똑같은 저항이 R과 또 다른 R이면 봐봐. 이게 합이 얼마? 2R이지. 곱이 얼마? R 제곱이잖아. 2분의 R이잖아. 이해됐나? yes. 그래서 위에 건 안 적어도 돼. 요거만 한번. 같은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있다.
RR이면 합분의 곱해도 역수합을 역수로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은 3옴과 6옴과 2옴이 이렇게 있대. 세 개지. 이미 얘들 이 세 개는 난 이런 생각을 해. 얘가 3옴, 6옴이면 얼마? 2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옴과 밑에 2옴이 이렇게 병렬된 걸로 고쳐진다면 몇 옴일까? 1옴이겠지. 1옴이겠지. 한번 볼까? 원래는 어떻게? 역수, 합을 역수로.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래야지 내가 군대에 몰렸을 때 헤어나오는 거라. 역수합을 역수로. 자, R분의 1이 역수합. 역수. 합을 구해야지. 6분의 3, 2, 1. 6 나오네. 1. 인데 역수로 돌려주니까 1. 그치?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각각 저항의 역수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R분의 1이었으니까 R로. 역수를 합하고 역수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는 숫자로 나오면 되게 편하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약에 12, 4, 12, 그리고 하나가 뭐 3 이렇게 있으면 똑같지. 4옴, 12옴, 하나가 3옴 있으면 요거 두 개만 해도 3이잖아. 또 3하고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그럼 일단 저항 연결에 대해서 아까 쌤이 동그라미 3번 호남 연결이 있다 그랬지. 호남 연결은 뭐가 호남 연결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2옴이 있는데 옆에 가서 3옴짜리와 6옴짜리가 이렇게 있더라. 그럼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전체로는 직렬. 그러면 여기에 2옴짜리가 있고 얘는 병렬이지만 이미 나는 2옴짜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러면 합성장은 4옴 나오겠지. 맞지? 또는 이렇게 나온 거라. 윗줄에 아랫줄에 있는데 밑에 거 3옴이고요. 밑에 거 위에 거 2옴이고 4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 봤죠? 이런 위에 거는 어차피 직렬 아이가 합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너 같으면 오른쪽 거 내겠나 왼쪽 거 내겠나? 왼쪽 거 형태를 더 잘 내. 근데 그림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들도 있거든. 그거는 이따가 쌤이 다시 추가로 설명을 좀 더 할게. 이해되겠나? 일단 저항은 우리가 봤을 때 얘가 기억해야 돼. 얘들 I분의 V인데 로우 S분의 L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저항이 결정이 되고 전압이 결정이 되면 전류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뭘 제일 오해를 많이 하냐면 V는 IR에서 그때 봤을 때 V는 IR 항상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전류가 흐른다다. 그럼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의 작동은 전류로 작동한다. 전압이 아니다. 전압이 아니라 전류인 거야. 만약에 봐봐. 220V가 계속 흘렀지만 어디 꽂은 게 없으면 저 작동해 안 해? 안 해. 전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 거라. 모든 가전제품은 전류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기 전에 전압과 전기 저항이 필요했었다. 이러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